현재 중국은 370여 척으로 보고 있어요. 전투함을. 그다음 미국은 한 290여 척. 미국은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우수한 함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고 숫자도. 그래서 이거를 빨리 따라잡으려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을 해야 된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란 말이죠. 이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1억 달러에 인수를 한 겁니다. 미국 군함까지 건조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문근식입니다. 안보, 국방, 무기, 방위산업 현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고 심도 있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이제 시작합니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란 말이죠. 그래서 뭐 사연들이 많은 조선소인데, 그래서 이 한국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이제는 한화오션이 됐는데, 이 조선소 굉장히 경쟁을 했던 것이 하나가 미국의 군함을 어떻게 MR로 정비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1억 달러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빅 이슈가 됐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이제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것인가 관심이 참 많은 분야인데, 이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위치입니다. 그래서 190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해군 조선소였어요. 해군 조선소.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냉전이 끝난과 동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군비 감축이에요. 거기는 조선소는 문 닫게 됐어요. 근데 조선소 터가 좋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미 연방 정부하고 필라델피아 정부, 그다음에 시, 이런, 그다음에 노르웨이 소속의 이제 그 회사, 조선소 이런 데가 이제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이걸 살렸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노르웨이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전문회사는 아커사, 이 그룹으로 넘어갔는데, 이래서 이제 이름이 아커 어메리칸 쉿빌딩 이렇게 변경됐어요. 근데 2015년에는 이제 드디어 필리 조선소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하고 하나오션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였는데, 이거를 하나오션에서 1억 달러 인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는데, 반면에 야, 그 경영 악화된 걸 받아서 어떻게 회생시킬 거냐. 근데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의지를 가지고 회복을 시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군함 시장, 군함의 MR로라고 하는데, MR로, 정비, 유지, 보수, 이게 연 뭐 20조 정도 시장이래요. 워낙 군함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비 유지하려면은 자격증도 따야 돼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법이 우리한테는 막법인데 연안무역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연안에 다닐 수 있는 선박,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미국인들 해야 돼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참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아마 이게 진출하면서 이제 미국 군함 MR로 사업에 진출했으니 교두부가 확보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기술을 인정받으면은 지금 필리 조선소가 미국 상선의 한 50% 이상을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도 뛰어들 수 있고, 그러니 좌우지간 한국의 방산업이 지금 유럽으로 매우 확장되고 있는데, 미국은 아주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진입하면은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 MR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미국 군함까지 건조하게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엄청난 건함 경쟁, 그러니까 선박 건조 경쟁이 불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선박 50% 이상 생산하고 있어요. 군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0배 이상, 230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생산 능력이 앞서 있어요.
미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그 대탕트 긴장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로는 막 쇠퇴해가는 상태였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그 해군성 장관 델토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다 서치를 했어요. 탐색을 했어요. 탐색. 그래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은 쇠퇴해가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신기술, 언제 어느 시기에까지 딱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런 뭐 계획까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첨단화된. 그래서 미국의 이런 후진적인 조선 산업을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군함들은 태평양에 많이 있잖아요. 칠함대, 일본에도 있고, 이런 함정들을 정비 유지를 보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두 회사를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나오션 인수함으로써 그런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지금 굉장히 눌려 있어요. 그 함정 척수에서. 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우수한 함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숫자도.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 370여 척 군함 전투함이, 미국은 한 290여 척 정도 얘기를 해요. 미국은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따라잡으려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조선소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 그래서 이제 거의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미국의 이 필요와 우리는 또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제 어떤 군함을 예를 만들면은, 군함 같은 경우는 조선소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장비는 사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종합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과거 현대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장비를 사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한화가 이제 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가지고 하나오션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오션은 좀 유리한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한화 시스템 이런 데 전투 체계를 만들잖아요. 배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 사오는 것보다 그룹에 사오는 게 훨씬 싸죠. 그래서 뭐 대의적으로 세계적으로 할 때는 유리하죠. 그런 것들이 자기 회사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배만 그냥 체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구성품도 만들어내는 경우는 종합 방산이 드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뭐 엔진도 만들어내고, 그다음 전투 체계 만들어내고, 소나 체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잘 협조하면은 군함뿐만이 아니라 선박 상선도 건조하는데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중국은 일단 태평양을 더 이상 미국한테 양보하지 않겠다. 왜 태평양을 니네가 장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그 구도련선 딱 끄어놓고 들어오지 말라. 미국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희들 바다에 금 끊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접근 전략과 중국의 반접근 모의하는 거. 여기 이제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벽돌 찍어내듯이 선박을 양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때 우리의 그 STX 조선소 이런 데 기술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뭐 LNG 선박 이런 데 뭐 기술이 노하우 유출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튼 조선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납품한 그런 선박에서 결함이 엄청 많았어요. 이 수주를 못 받으니까 그 조선소를 군함을 생산하는 데 동원했다고. 그래서 군함을 엄청나게 생산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축함 같은 건 사실 이지스 구축함 정도만 1조 정도 들거든, 한 척에. 그거를 막 벽돌 찍어내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선박 건조, 군함 건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미국은 하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조선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의 SOS를 친 거죠. 현재 중국은 370여 척으로 보고 있어요, 전투함을. 그 다음 미국은 한 290여 척. 뭐 자료마다 조금씩 한두 척은 차이 나요. 그건 뭐 카운팅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2035년까지 440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굴기를 누르기 위해서 미국도 2040년까지는
뭐 500척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만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대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한테 이제 군함 건조를 굉장히 협력을 요청을 많이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나 조선소가 이제 그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함으로써 그러면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군함도 수출하고 우리 미국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11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초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미국밖에 할 수 없어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미국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그 미국 따라가다가 러시아 망했잖아요.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하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요즘에는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너무 돈이 많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차라리 늘리자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핵잠수함을 80척, 2045년까지 80척을 늘리자. 그 대신 항공모함을 좀 줄이자. 그리고 항공모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중형 항모로 이제 바꾸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아무튼 그런 청사진을 내보내고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하고 동등하게 최소한 항공모함도 6척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만 전쟁이란 말이 화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은 그런 함정 건조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 기피하잖아요. 전함 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앞서가려고 노력해. 거기에다가 이제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은 음파로 통제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AI를 적용해. AI. 가다가 뭐 인공지능으로 피해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뭐 어망 어선에 걸리면은 이건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은 회수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그런 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중국은 따라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한 뭐 중간 정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하고 있는데 무인 시장 쪽에서 우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여태까지는. 그러나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는 터키, 중국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가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은 돼요. 근데 무인기 같은 가격이 싸요. 좀 비싼 거야. 부가가치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고 맞춰가야죠. 우리 한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전력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만 우리가 뒤지고 나머지는 거의 압도해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계속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까지 견제하려면은 그 함정도 크기도 키워야 되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하고만 계속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야 북한 이제 압도하는데 뭘 더 만들어?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18척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이미 18척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조선소가 더 안 만들면 그러나 문 닫아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 그래서 한화나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도 기존에 만든 그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성능 개량을 해줘야 그 인력 시설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출하지 않으면 그 비싸게 들여서 건설한 그 조선소 시설을 문 닫아야 된다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잠수함은 명품이라고 소문나서 도산 한창호 뭐 3,000톤 같은 경우는 캐나다, 폴란드, 그다음에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 살려고 지금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건 명품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지금 필리핀, 뭐 페루 이런 데다가 2,000톤에 3,000톤짜리 수상 전투함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그런 걸 우리 주력 상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팔고 그쪽에 또 가서 MRO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기지를. 그래 정비 유지도 해주고. 지금은 중국이 세계 선박 5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두려워하고. 근데 사실 퀄리티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누를 것이냐 이걸 예상하면 기술 혁신밖에 없어요. 기술 혁신. 그래서
규모 경제를 이루면서 대량 생산에 저가로 하면은 뭐 원래 이런 군수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성능, 납기 이게 3대 요소예요. 경쟁력에 가격이 쌓여야 되고 성능은 유사 또는 우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납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에 K2 전차 뭐 수출하면서 2개월 먼저 납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히트쳤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 늦는데 늦게 배달하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보고 뭐 배달의 민족은 틀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가장 키 요소다. 그래서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지금 단합하고 있어요.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박 건조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이제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술 혁신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